드라마델리입니다. 여왕의 집 드라마가 방송되었습니다. 엄청난 비밀 한번 터뜨려 볼까요? 황기만이 계단 아래로 떨어지기 전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었네요. 아유, 덜 떨어진 녀석. 어디가 좋다고 이런 여자를. 강재인 씨가 훨씬 착하고 좋은 여잔데. 황기만은 지호의 유전자 검사서를 들고 강세리에게 고액의 대가를 요구했었죠. 우선 1,000만 원만 먼저 주겠다는 말에 황기만은 기가 막힌 표정을 지었는데요. 왜냐면 처음부터 내놓으라 한 건 10억이기 때문에 겨우 1,000만 원이라는 말은 씨알도 먹히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는 강세리를 놀리듯이 약을 살살 올려놓고는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처음 대화를 시작한 곳은 집안의 거실인데 말이죠. 황기만은 아주 빠른 걸음도 아니고 어슬렁거리며 결국 집 부근에 숲을 우거진 공원까지 걸었는데요. 물론 당연히 황기만은 강세리가 자신을 따라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죠. 참 재미있는 건 황기만이 왜 집안에서 해도 될 이야기를 구태여 밖으로까지 나와서 했는가 하는 것이죠. 황기만은 강세리를 압박해서 지호에 대한 비밀 안 밝히는 조건으로 금전을 받겠다고 한 것인데 말이죠. 장소가 집안이어야 누군가 들을까봐 두려워서 강세리가 빨리 요구를 들어줄 거니까요. 황기만이 애써 밖으로 걸어나온 건 사실 이미 계획에 있던 일이었죠. 황기만은 지호의 입을 통해 지호 혈액형이 AB형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 강세리가 가진 많은 비밀이 있지만 지호가 황기찬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건 매우 치명적인 사건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강세리에게 모든 걸 덮어준다는 조건 하에 고액의 금전을 달라고 한 것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더 흥미로운 건 갑자기 지호 유치원에서 왜 혈액형 검사를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지호는 아주 자랑스럽게 그것을 집에 가져와선 황기만 앞에 펼쳐놓고 자신이 AB형이라고 떠들어댄 건데요. 이미 짐작하시겠지만 일이 이렇게 진행되도록 만든 사람은 바로 강재인입니다. 지호가 황기찬의 아들이 아닐 거라 우리는 모두 짐작했었죠. 강재인 역시 유전자 검사 한 번이면 강세리의 엄청난 거짓말이 모두에게 들통나게 된다는 것쯤은 아주 잘 알고 있는데요. 하지만 강재인은 스스로 나서지 않았죠. 자신은 이미 기억을 잃은 연기를 하는 중이고 더구나 강세리 아들 지호가 자신의 아들로 되어 있는 입장인데요. 그런 강재인이 직접 지호와 황기찬의 유전자 검사를 한다는 건 앞뒤말이 하나도 맞지 않는 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강재인은 금전이라면 무엇도 다 팔아먹을 무식하고 단순한 황기만을 이용하기로 했죠. 지호가 다니는 유치원에서 모든 원생을 대상으로 혈액형 검사를 하게 한 것도 물론 강재인이 한 일입니다. 검사서를 집으로 보내게 한 것도 강재인이고요. 더구나 지금 지호는 강재인을 가장 잘 따르고 있는 입장인데요. 그래서 지호에게 한마디 했겠네요. 우리 지호는 혈액형이 AB였어? 삼촌은 혈액형이 뭔지 한번 물어보자. 지호는 강재인이 시킨 대로 자랑하듯이 황기만에게 그것을 보여준 것이죠. 강재인은 잘 알고 있었죠. 황기만이 그런 좋은 찬스를 절대 놓치지 않을 거란 걸 말이죠. 당연히 황기만은 동생 황기찬과 지호의 유전자 검사를 할 것이고 그 이후에는 금전을 요구할 거란 걸 불보듯이 훤히 알고 있었던 건데요. 그리고 짐작하시겠지만 강재인이 지호가 황기찬의 친아들이 아니란 걸 밝히는 시점도 고의적으로 늦췄던 것이죠. 자신의 임신이 확정되고 황기찬이 그것을 분명하게 믿고 난 후로 그 일을 밀어놓은 건데요. 왜냐면 이미 강재인이 임신했기 때문에 황기찬은 미련 없이 강세리와 이혼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만일 나중에 강재인의 기억이 돌아온다고 해도 이미 강세리와 이혼을 한 상황이라면 착한 강재인이 용서해 주리라 황기찬은 생각하게 될 건데요. 강재인의 계획은 딱딱 맞아 떨어졌네요. 황기만은 강세리에게 계속 금전을 달라고 하고
강세리는 황기만이 어디 발설이라고 할까봐 종종 걸음으로 황기만을 따라간 건데요. 이 모든 건 강재인이 황기만에게 시킨 일입니다. 왜냐면 황기만은 이미 강재인으로부터 엄청난 금액을 받고 강재인이 시킨 대로 일을 하고 있었죠. 하는 일이 없어 늘 집에만 있던 황기만이 엄마 숙자와 강재인 둘만 있도록 항상 낮엔 일부러 밖으로 나갔는데요. 강재인은 숙자가 자신에게 한 대로 영양제를 사서 먹이고 하는 일을 하면서 자신은 기억을 잃은 적이 없다고 숙자가 정신이 오락가락하도록 만들었었죠. 이 모든 걸 할 수 있도록 황기만은 강재인이 시킨 대로 집 밖으로 나갔던 것이죠. 황기만 역시 강재인은 기억 상실이 아니라는 걸 이미 알고 있는 입장입니다. 사실 강재인은 황기만을 좋아하지 않죠. 은호를 상대로 해서 금전을 달라고 했던 그때의 일 때문에 마음에 쌓인 게 많은데요. 하지만 얼마 전 황기찬으로부터 20억의 금액을 받아내기 위해 강재인과 황기만이 이를 꾸몄던 적이 있었죠. 황기만이 다른 사람에게 잡힌 것처럼 자작극을 벌인 일이 그것인데요. 그때 황기만과 강재인은 어느 정도는 의기투합이 되었었죠. 황기만은 자신을 망친 사람이 바로 황기찬과 자신의 엄마 숙자 그리고 강세리라고 믿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황기만은 기꺼이 나서서 강재인의 편이 된 것이네요. 그래서 숙자 영양제 사건 때도 자기들에게 준 영양제도 아주 비싼 건데 왜 엄마는 자꾸 강재인 의심하냐고 훈수를 두며 강재인 편을 들어준 것이고요. 황기만이 지호의 유전자 검사서로 강세리에게 빨리 금액을 맞춰달라 한 것도 이미 각본이 짜여진 일이었죠. 강재인은 황기찬과 함께 출근길에 올랐지만 집에 두고 온 게 있다며 혼자 돌아갔는데요. 강재인이 돌아간 곳은 집이 아니었죠. 황기만과 약속한 장소, 집 근처 숲을 우거진 공원이었네요. 거기서 강재인은 계단 쪽이 아주 잘 보이는 곳에서 핸드폰 카메라를 들고선 황기만과 강세리를 기다렸네요. 얼마 지나지 않아 황기만은 공원으로 들어옵니다. 바로 그 뒤를 강세리가 종종 걸음으로 따라오는데요. 재미있는 건 황기만이 구태여 비탈진 길에서 어물쩡대다가 가파른 계단 쪽으로 몸을 옮긴다는 것이죠. 조금씩 강세리를 유인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강재인은 알고 있었죠. 강세리가 코너에 몰리면 분명 황기만을 밀어뜨리거나 내려치거나 이제까지 자신이 코너에 몰리게 됐을 때 했던 그런 일을 반복하게 될 것이라고 말이죠. 이미 엄마 최자영의 핸드폰 클라우드에서 강세리가 최자영에게 보낸 사진을 다 확인했던 강재인입니다. 강세리는 최자영이 황기찬을 의심해 미행하는 사람을 뒤에 붙인 걸 알고는 최자영이 자신이 황기찬 연인이라는 걸 알까봐 대신 김도희를 이용했었죠. 자신의 팔찌까지 일부러 손목에 채워주고는 사진을 찍어 최자영에게 보냈었는데요. 그래서 이번엔 그런 강세리를 역이용하기로 했던 것이죠. 솔직히 말해줄래요? 지호 아빠는 누구예요? 한국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이에요? 황기만은 가파른 계단 위에서 강세리를 자극하는 말을 자꾸만 했네요. 빨리 밀어. 나를 확 떠밀라고. 황기만은 마음속으로 말했네요. 강세리가 자신을 빨리 밀라고 말이죠. 결국 강세리는 걸려들었죠. 황기만 뒤쪽으로 보이는 계단이 자신의 비밀을 모두 감춰줄 것만 같았습니다. 강세리는 힘껏 황기만을 밀었네요. 계단으로 굴러떨어지는 황기만의 모습은 미리 기다리고 있던 사람처럼 머리 쪽으로 양손을 올리고는 몸을 이용해 굴러떨어지는데요. 강세리가 밀어뜨릴 거라고 이미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황기만은 타박상 이외에 큰 상처 없이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강세리가 놀란 얼굴로 한 계단 한 계단 밟아 내려오는 동안 황기만은 머리가 많이 다친 모습으로 쓰러져 있었는데요. 머리를 감싸고 있는 듯 했던 황기만의 두 손에는 이미 핏물로 보이게 만든 물감이 쥐어져 있었죠. 이미 얼굴에 그것을 뿌렸고 말이죠. 강세리는 계단을 내려와 황기만이 의식이 없다는 걸 확인했네요.
머리를 그 정도 다쳤으면 살아난다고 해도 오래가지는 못할 거라 생각했는데요. 그리고 황기만이 자신의 발을 잡는 바람에 더 이상 그 주변에 있을 수는 없었죠. 다른 사람 눈에 띄면 안 되기 때문에 빠르게 그곳을 빠져나왔는데요. 계단 위쪽의 수풀에는 그 모든 상황을 내려다보는 어떤 한 사람이 있었네요. 바로 강재인이죠. 강재인은 지금까지 일어나는 모든 것을 핸드폰 카메라로 모두 촬영을 했습니다. 강재인은 이미 지호가 황기찬의 친자식이 아닌 걸 알고 있었죠. 하지만 그 비밀을 밝히는 것만으로 그 일을 끝내지는 않았네요. 늘 코너에 몰리면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 어떤 짓이든 하는 강세리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일부러 유전자 검사서를 단서로 해서 강세리가 또 어떤 일을 저지르도록 고의적으로 유인을 했던 것입니다. 결국 강재인의 핸드폰에는 강세리가 저지른 모든 일들이 담겨 있게 되는데요. 물론 갑자기 그 앞에 등장한 최자영 때문에 잠시 강재인도 당황하긴 하지만 최자영은 치매 증상이 있는 사람이라 빨리 그 기억을 없애도록 만드는데요. 강재인은 사람들을 불러 황기만을 병원으로 옮기게 하겠네요. 당연히 경찰도 동원되고 병원과도 입을 맞춰야 하는데요. 이 부분은 김도윤이 모두 뒤처리를 하게 되겠죠. 병원으로 실려간 황기만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실에 입원을 하게 되는데요. 강재인은 또 하나의 계획이 있습니다. 강세리가 황기만을 완전히 없애려고 병실로 숨어 들어오게 될 거라는 것이죠. 강세리는 자신을 없애려고 장비를 모두 구해서 자신의 차 브레이크를 고장나게 만든 인물이죠. 자신에게 적이 되는 사람은 무자비하게 뭐든 해치우는 인물이 바로 강세리인데요. 황기찬은 황기만이 코마 상태에 빠지자 자신이 황기만에게 잘못한 걸 떠올리고 너무도 미안해하는데요. 그런 황기찬에게 강재인은 자신이 멀리서 촬영한 황기만 사고 영상을 보여주게 되네요. 멀리서 촬영해서 누군가 밀었다는 건 보이지만 범인의 얼굴은 안 보이는데요. 당연히 강재인은 가까이서 찍은 사진과 영상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얼굴 식별이 안 되는 모호한 영상을 보여주는 이유는 황기찬에게는 범인에 대한 분노를 가지게 하고 강세리에게는 엄청난 두려움을 가지게 하는 것이죠. 그게 들키면 강세리는 이제 모든 게 끝났다 생각하는데요. 아마도 황기찬은 강세리라는 걸 어렴풋 알게 되겠네요. 그리고는 집에서 내보내려고 할 건데요. 강세리는 오히려 황기찬을 몰아세우겠죠. 김도희를 자동차로 친 블랙박스 영상을 강세리가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강재인 아빠 강규철이 YL그룹 회장이던 시절 회사의 모든 재산을 빼돌려 H&K 컴퍼니로 돌려놓은 일도 거론을 하는데요. 강세리는 황기찬에게 당장 입 다물고 있지 않으면 회사 돈 빼돌린 일과 H&K 컴퍼니 문제, 그리고 김도희 사건 증거를 세상에 모두 공개할 거라고 엄포를 놓게 됩니다. 당연히 강재인과 김도윤은 황기찬의 회장실에 도청장치와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놓았죠. 그래서 황기찬과 강세리의 대화는 모두 고스란히 녹음과 촬영이 됩니다. 황기찬과 강세리가 싸우게 되면서 증거물이 어디 있는지 모두 발설하게 되는데요. 강재인과 김도윤은 이제 자신들이 원하는 모든 증거를 하나도 빠짐없이 손에 넣게 됩니다. 이제 남은 일은 뭐가 될지 짐작이 가능한데요. 빨리 이렇게 일이 마무리돼서 강재인과 김도윤 모든 원한 풀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시급한 건 강재인과 김도윤의 결혼인데요. 두 사람 오랜 동안 너무도 마음고생해서 서로가 위안이 되고 위로가 돼서 편한 일상의 행복을 누리게 되기를 정말 바라겠습니다. 드라마데일리였습니다. 오늘 여왕이 집 드라마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